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8일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이 장마 전선이 활성화하면서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남부 지역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오늘 밤까지 집중호우가 쏟아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이 내일 낮부터는 장마 전선이 다시 남해로 물러나겠다고 하죠. 이 장마가 잠시 수강 상태에 들면서 비 대신 무더위가 찾아오겠고요. 이 장마 전선은 또 주말쯤에 다시 내륙으로 북상해서 전국에 많은 비를 뿌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경계성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번째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지원법 제정 추진연대 출범식이 있었는데 그 내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문화재단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현장 다녀왔고요. 또 도내 이슈 취재 기자회견에서 살펴보는 시간도 함께 가지겠습니다. 7월 18일 화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이 강원 지역의 닷새간 300mm 안팎의 폭우가 쏟아진 가운데 사망자가 2명으로 느는 등 피해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어제 오전 10시 반경에 정선군 정선읍 휘동리에서 이 불어난 장맛비로 급류 실종 사고가 발생했고, 이로써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사망자는 도내에서 2명으로 늘었습니다. 앞서 지난 15일에 원주시 신림면 인근에서도 급류 휩쓸린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평창군이 어제 군청에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대회 준비상황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날 보고회에선 10개 분야별로 대회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점검했습니다. 특히 개회식 이원 중계 등을 위한 평창돔 편의시설 확충은 올해 10월까지 모두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또 대회 기간 안내를 맡을 자원 봉사자 50여 명을 선정하고 2,000여 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경계선 지능인의 지원에 대한 첫 번째 법제화가 시도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지원법 제정 추진연대 출범식이 있었는데요. 이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추진연대 최수진 상임대표 연결해서요. 출범 소식과 향후 좀 활동 계획들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출범식을 가졌군요. 네네. 예, 경계성 지능인 지원법 제정 추진연대. 좀 어떤 그 취지로 출범한 것인지 먼저 단체 소개부터 해주시죠. 네, 저희는 경계선 지능인, 즉 장애와 비장애 사이의 경계에 있는 이들을 위한 지원법을 마련하고자 하는 단체이고요. 네. 올해 4월에 허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로 해서 지원법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예. 그래서 이 법에 대해서 저희 이제 전국 단위의 부모 커뮤니티들과 단체 그리고 일반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연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지능 지수 이제 소위 지적 장애라고 하죠. 네네. IQ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합니다만은 70 이하일 때 지적 장애에 이제 해당이 되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70 이하는 지적 장애이고 네. 70 이상, 그러니까 71과 84 사이를 경계선 지능이고 84 이상일 때는 일반 지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71에서 84 사이. 말 그대로 정말 이 지금 정의 내린 것처럼 경계선상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예. 제가 이제 전에 한번 방송 연결할 때 네네.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동네 좀 네네.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형 뭐 이런 네네. 캐릭터가 맞습니까? 라고 여쭤봤었는데 네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맞습니다. 저희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은 그 또래보다는 되게 착하고 순수한 마음을 갖고 있지만 조금 세상을 천천히 자기 속도대로 느리게 살아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뭔가 사회 적응이 안 되고 활동을 못 하고 그런 건 아니고 오랜 시간 훈련을 하고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충분히 사회생활을 해나갈 수 있는 친구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하지만 또 학습 능력이 또래에 비해서 네네.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네네. 그런데 이제 지적 장애는 딱 이 정도는 정말 이제 장애로 판단하고 여러 가지 지원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그 경계에 있는 이런 그 대상들, 좀 전체 통계적으로 보면은 몇 명 정도 이제 열에 한 명 정도입니까? 뭐 100에 한 명 정도입니까? 보통 이 비율이 어느 정도일까요? 일단 저희가 의학적으로 추정하는 추정치로는 13.59%입니다. 네. 이거는 지능 검사상에 나타나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한 과학적 수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한 반에 지금 한 23, 4명 있다라고 보시면 그 반에 3, 4명 정도가 경계선 지능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은 13.5% 정도라고 한다면 이게 정확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에 한 명 정도는 이 경계성 지능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런데 좀 아무래도 그만큼 많은 그 관심과 또 학습 능력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케어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이 부분이 현재 좀 사회적 지원이 좀 제대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바로 이 부분인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그런 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법이 발의가 된 부분이고요. 네. 이게 되게 좀 창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이라는 게 전 세계에서 유일한 곳이 저희 나라입니다. 네. 그건 무엇이냐 하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고 해서 좀 느린 속도로 살아간다고 하더라도 지원 체계가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네. 굳이 법으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지 않더라도 사회 자체 분위기와 그리고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는 그런 부분들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법 체계를 마련을 해서 지원을 하자라는 부분이었고요. 네. 지금 각 지역별로 지자체별로 조례가 만들어져서 그 조례에 따라서 뭔가 활동하고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지만 이게 어느 지역에 한정적이고 지역마다 조례 내용도 다 다르기 때문에 지원 체계도 다릅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조금 지원을 해서 이 사람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좀 살아가도록 지원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현재 그 허영위원을 비롯해서 올해 4월에 50여 명의 이제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네. 이 법안에 좀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겁니까? 법안이 일단은 저희가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서 명확히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직 없어요. 예. 그래서 용어라든가 명확한 기준을 어떻게 잡을 것이고 이들을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좀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교육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이고 그리고 경계선 지능인들이 꼭 자녀들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부모들도 경계선 지능인 부모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에 대한 지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원 체계에 대한 부분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그렇다면 이제 4월에 발의했고요. 또 이제 네네. 법안이라는 것이 특히 이제 제정 아니겠습니까? 개정도 아니고요. 맞습니다. 굉장히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현재 네. 어느 정도까지 와 있습니까? 지금 법안 발의돼서 입법 예고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건복지부 이 명의예요. 법령이. 그래서 보건복지소 회의에서 이제 법안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상태고요. 네. 저희가 9월에는 조금 본 회의에 좀 통과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공청회도 진행이 돼야 되고요. 네. 여러 가지 보건복지 저희가 제2소관 그 부서에서 심의를 하는데 지금 보건복지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네. 어느 정도 좀 본회의까지 이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왜냐하면 이 간절함이 부모들의 간절함이 너무 출범식에서도 보여졌거든요. 전국 단위의 부모님들이 요즘 비 피해도 많고 교통이 너무 불편한데도 서울 국회까지 다 오셔서 70여 분 정도가 참석을 하셨었어요. 네. 거기서 모두 발언이라 그래서 부모님들이 각자 돌아가면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발언도 하셨습니다. 그 발언을 토대로 이분들이 얼마나 기본법에 대해서 간절히 바라고 있고 저희 청년 당사자도 본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리고 지원 체계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발언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꼭 이 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이 법이 기본법이 아닌 희망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뭐 열에 한 명 정도라고 했으니까요. 전국적으로 지금 이 법의 빠른 통과를 바라는 부모님들 굉장히 네. 많겠네요. 많이 계세요, 아주 정말. 예. 네. 근데 이 법이 통과된다 하더라도 뭐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뭐 네. 예산 지원이라든지 사회적 시스템이라든지 인프라 구축 이것이 뭐 하루아침에 될 수는 없는 겁니다만은 네, 네. 그래도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은 좀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이다. 어떤 그 기대 아까 뭐 희망법이라고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희망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겁니까? 일단 저희도 막 엄청난 예산을 처음부터 투입을 해서 뭔가를 지원 체계를 마련하기를 바라는 것은 아니고요. 네. 현재 보건복지부 쪽 그리고 교육부 쪽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경계선 지능인도 한 축을 좀 넣어서 지원하는 시스템을 마련을 하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 법이 생기면 일단 법적 안에서의 보호가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학교 폭력이 일어날 때 저희 아이들은 본인들이 대변을 할 수가 없어요. 그 아하. 상황이 어떻고 예. 어떤 일로 인해서 이런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전체 아이들이 만약에 3-4명의 아이들이 저희 경계선 지능 아이를 괴롭혔어요. 근데 이 학교 아이가 폭력의 피해자가 될 그렇죠. 가능성이 높겠군요. 예. 근데 분명히 피해자인데 자기도 참다가 이렇게 때렸는데 네네. 분명히 자기가 먼저 당했음에도 그렇지 않은 그거를- 아이들과 그렇죠. 같은 선상에서 지금 그렇죠. 경전을 가리니까 예. 네, 그러면 나중에 가해자가 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거든요. 아하,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이 아이를 대변할 수 있는 방법, 이 아이가 경계선 지능인이기 때문에 이러합니다라는 부분들이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너무 많고 범죄에 악용되는 부분들도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사회적 약자로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이들과 똑같은 선상에서 좀 판단하고 기준을 매긴다고 한다면은 도리어 이것이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그런 또 사례들이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겠군요. 맞습니다. 너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너무 많고 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일한 만큼 돈을 못 받고 거의 쫓겨나는 경우들도 너무 많이 있습니다. 네, 이 아이들의 또 평생을 또 걱정하고 또 고민하는 또 부모님들로서 이런 그 어떤 기준점이라도 새롭게 만들어 보자라는 그 마음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그 대표님 제가 이제 보도자료 인터뷰를 한 거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자녀들을 먼저 돌봐야 할 것 같은데 이 활동 시작하면서 늘 마음에 부담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또 부모님들 덕분에 이 일을 지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이 하나의 그 소감으로서 정말 많은 것들 제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어떻습니까? 저희 아이도 이제 느린 학습자에서 제가 이 일을 시작을 하게 된 부분인데요. 네. 그 아이가 이제 3학년이에요. 그러니까 한창 손이 많이 필요하고 그런 아이인데 아무래도 부모님들은 저희도 장애 부모님들과 마찬가지로 아이보다 하루 더 사는 게 꿈입니다. 네. 저희가 없을 때 이 아이를 돌볼 시스템이 아직 사회에는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의 당장의 돌봄보다 이 아이가 살아가는 세상이 변화되는 게 먼저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이를 조금 제대로 케어를 못하고 이렇게 나와 있을 때 늘 마음이 아픈데 네. 근데 저뿐만 아니고 모든 어머님들이 다 부모님들이 마찬가지이시기 때문에 그거에 힘을 얻고 그 아이들의 눈망울을 바라보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사죠?
너무 천사죠, 저희 아이들은. 근데 항상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이 아이가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되고 또 이제 부모님이 연로해졌을 때 이 천사를 과연 어떻게 누가 또 이제 그렇죠. 돌봐줄 것인가 바로 그 부분들이 항상 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계선 지능인 지원법 제정 추진연대 최수진 상임대표였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문화재단이 원데이 클래스 취향 발견 살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취미 생활들을 무료로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인데요. 오늘 소개해드리죠. 주인의 리포터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원데이 클래스, 이 다양한 취미 생활을 체험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을 아주 인기라고 하는데 현재 원주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취향 발견 살롱 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다양한 취미를 경험해보는 원데이 클래스 수업에 대한 관심이 높은데요. 꽃꽂이나 베이킹부터 다양한 분야의 원데이 클래스가 운영 중인데 가격이 비싸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주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다양한 프로그램의 원데이 클래스를 운영하는데요. 원주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취향 발견 살롱입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기면서 취향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기획했는데요. 코로나로 폐관했던 원주생활문화센터를 다시 개관하면서 이 센터를 알리고 시설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원주생활문화센터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미리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서 9개의 원데이 클래스 과목을 선정했고요. 매주 목요일과 토요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요. 많은 시민들의 관심을 받으며 8개의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현재 이번 주 목요일 마지막 한 회차 수업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원주문화재단 차영식 담당자에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 이전에는 센터에 오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코로나로 폐관하면서 센터가 있는지조차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업을 계기로 센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이렇게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참여할 수 있는 클래스가 있다는 점에서 굉장히 만족스러워 하셨고 다음번에도 취향 발견 살롱을 운영하게 된다면 더욱더 재밌고 또 알찬 내용의 프로그램을 기획해 볼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번 취향 발견 살롱을 계기로 원주 보건소 건물 1층에 있는 원주 생활문화센터에도 자주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이 취미 생활은 또 굉장히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프로그램들도 어떤 과목들이 있는지도 궁금한데, 좀 어떤 그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시민들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진행해 과목을 선정했는데요. 무료로 2시간가량 원데이 클래스 체험을 할 수 있는 만큼 매 회차 모집 인원 신청보다 꽉 차서 대기 인원이 발생할 정도라고 합니다. 프로그램별 15명 정원에 지금까지 140여 명의 시민이 원데이 클래스에 참여했는데요. 참여한 시민들의 연령대도 정말 다양합니다.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시민들이 새로운 활동을 즐겼고 30대가 가장 많았다고 하는데요. 특히 아이와 동반한 부모님들의 반응이 좋다고 합니다. 도자기를 직접 빚어보는 도자기 클래스부터 반려식물을 정해 정원 만들기, 또 여름 간식으로 좋은 아이스 월병 만들기 프로그램도 인기가 좋았는데요. 최근 마지막으로 진행된 수업은 철사와 라인을 활용해서 와이어로 예술 작품을 만드는 새로운 미술 활동 클래스입니다. 철사를 활용한 와이어 아트 만들기인데요. 와이어 아트 클래스 수업을 진행한 조은성 강사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분위기는 처음에 조금 낯선 부분의 그 드로잉 수업이었어서 처음엔 좀 낯설어 하시긴 하셨는데 그런데 막상 해보고 나시니까 완성했을 때 굉장히 만족하셨고 하시는 중간중간도 굉장히 집중하는 모습 보여주셔서 일탈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보여요. 사실 이번에 수업했던 와이어 드로잉은 준비를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안 해본 걸 하게 해주는 게 굉장히 재밌다.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고요. 되게 재밌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자, 남은 프로그램은 어떻게 준비되어 있습니까? 네, 우선 20일 목요일에 진행되는 원데이 클래스 신청은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할 수 있는데요. 한 올 한 올 바느질하는 펀치 니들로 미니 액자 만들기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천 위의 패턴을 따라서 다양한 색의 실을 활용해서 자수를 놓는 공예 종류인데요. 뜨개질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도 쉽게 자수를 즐길 수 있어 최근 인기를 얻는 활동입니다.
원주문화재단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요. 지난해부터 시작된 취미생활 무료로 즐길 수 있는 이 원주 취향 발견 살롱, 앞으로의 진행에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이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원주생활문화센터도 다시 개관을 시작해 문화동아리의 공간 대여와 또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기청료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추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취재 기자 연결해서요. 지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 연결하죠.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요즘 그 원주 같은 경우는 좀 문화계 인사들과 원주시와의 어떤 갈등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좀 아카데미 국장도 그렇습니다만 또 그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정 문화도시 조성 사업에 대한 좀 이슈예요. 네. 지난 5일에 원주시가 사업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란이 거세졌고 또 구체적인 사례도 좀 공개를 했군요. 네, 원주시가 법정문화도시 조성사업 감사 결과 발표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자 보다 구체적인 적발 사례를 꺼내들었습니다. 원주시는 최근 실시한 감사에서 문화도시 조성사업의 부적절한 보조금 집행뿐 아니라 설립 초기부터 총체적 업무 부실이 확인됐다고 지난 12일 밝혔습니다. 우선 문화도시추진위원회 소속 위원 4명이 대표로 있는 법인 등의 지난 3년간 총 15건의 2억 7천만여 원 규모의 용역 수의 계약이 체결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또 원주시는 문화도시 추진위원 관련 업체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철거가 확정된 아카데미 극장에 2020년부터 매년 2천만 원 안팎의 용역비가 부적절하게 투입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감 몰아주기, 산출 내역 확인 부족 등도 꼬집었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사업을 주관했던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 이제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을 이제 이야기했습니까? 네, 원주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는 자극적인 표현으로 논점을 흐리고 있다며 원주시 발표 자료에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센터 측은 국비가 투입되는 문화도시 사업의 경우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정산 및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 그동안 어떤 지적도 받은 적이 없다며 문화체육관광부도 공문을 통해 내부 거래가 아니고 만일 잘못됐다면 원주시가 1차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힌 사안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해마다 1회씩 용역을 받은 것이 특정 업체 몰아주기로 둔갑됐다며 지역 청년 문화 창업을 불러일으켰다는 측면에서 문체부로부터 호평을 받은 사안이 이번 감사에서 수의계약 부실로 치부된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은 원주시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에 나설 방침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탈이 많네요. 좀 지켜보겠고요. 다음 소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주 공항을 국제공항으로 승격해달라고 원주시가 정부에 이제 건의했다고 합니다. 국제선 취향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원주시가 원주공항의 국제선 취향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지난 16일 원주시에 따르면 원광수 시장이 지난달 국토교통부를 찾아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을 건의한 것을 시작으로 국제선 취향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원주의 장점인 웰니스 관광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를 중심으로 하는 의료관광 활성화, 경제규모 확대에 대비한 수출 비용 절감 등을 위해 국제공항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원주시는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승격에 앞서 전세기를 취향, 국제선 운송 실적을 쌓는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원주공항의 국제공항 필수 시설인 세관 출입국 관리 검역, 즉 CIQ 설치가 가능한지 여부를 타진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원주공항처럼 공공항 활주로를 이용하는 청주공항도 찾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원주공항의 경우 공항터미널이 횡성구 곡교류에 위치한 반면 활주로는 소초면의 군공항에 있어 터미널에서 수속을 마친 후 활주로까지 버스로 이동을 해야 하기 때문에 CIQ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원주시는 원주 제주 노선에 국내선은 현행대로 원주공항 터미널을 이용하고 국제선은 활주로 인근에 별도의 터미널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원광수 시장은 강원권과 충북, 경기 동부 등 원주공항을 통한 국제선 수요는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국제선 취향에 성사될 경우 관광산업 분야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며 우선 CIQ 설치가 관건인 만큼 선행사의 파악과 정부 관계부처와의 협의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에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설 예정이군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인 것 같습니다. 네, 영월에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춘 공공산후조리원이 들어섭니다. 영월구는 영월 화성리 가족센터 내 부지에 추진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을 올해 착공할 계획이라고 지난 14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건립하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250제곱미터 규모로 산모실과 영유아실, 간호사실, 수유실 등 전국 최고 수준의 시설을 갖추게 됩니다. 특히 2025년 준공하면 전국 유일의 공원 속 공공산후조리원이 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로 현재 실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덧풀이로 신축 이전하는 영월의료원, 디지털 요양병원 등과 함께 양질의 의료 인프라를 구축해 타 지역 원정 분만과 산후조리의 불편한 해소 등 정주 여건 향상에 한 축을 담당할 방침입니다. 코인왕 영월군 보건소장은 영월군에서는 공공의료 서비스 개선과 의료 서비스 인프라 구축을 위해 2022년 10월부터 공공의료사업 TF팀을 운영 중이라며 2022년 10월 신축 중인 가족센터 부진의 사업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예산 확보 및 공공건축 사업 계획 검토 등 사전 행정 절차를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산모의 모성과 신생아의 생명 건강을 보호하며 건강관리 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이 가능한 공공산후조리원 건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정리하셔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원일보의 권순찬 기자였고요. 7월 18일 화요일에 함께했던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대에서 출발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